콩팥이 안 좋으면 노폐물 배출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질환이 생긴다고 하는데, 콩팥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콩팥이라고도 불리는 신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자주 해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음식물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음식물을 소화해서 흡수하고 흡수된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이러한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과 노폐물은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노폐물 배출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몸 안의 노폐물과 독소가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고 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콩팥이 안 좋으면요, 피로감이라든지 부종, 빈혈, 영양결핍, 허리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은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갑작스럽고 과격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격한 운동은요, 신장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으로 인한 횡문근 융해증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근육, 즉 횡문근에 충분한 에너지와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또는 괴사하게 되는 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게 되면요, 근육세포 안에 있는 미오글로빈이라든지 크레아틴 키나제, 전해질 등이 혈류로 흘러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혈류로 흘러들어간 물질들은 콩팥 세뇨관을 망가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크레아틴 수치의 증가로 알아보게 되는 것인데요. 운동을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심하게 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이라든지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문근 융해증의 주요 증상은요, 운동을 한 부위의 갑작스러운 근육통과 함께 아주 진한 소변이나 검붉은, 더 심한 경우에는 콜라색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발열이라든지 구토, 전신쇠약, 부종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되거나 갑작스러운 콩팥 기능 악화로 인해서 급성 신부전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과격한 운동은 건강하신 분이시라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커브스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운동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고려하셔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신장에 안 좋은 것은 바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드시는 진통제가 위에 나쁘다는 것들은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식후 30분의 약을 드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통제가 콩팥 기능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진통제는 관절 질환이라든지 일부 염증성 질환, 그리고 생활 속에서 두통이라든지 편두통,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통이 있을 때 많이 드시는 일반 의약품이죠. 그 진통 효과 덕분에 여러 질환에 사용되면서 실제로 쉽게 오남용되는 쉬운 약제인데요. 특별히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콩팥으로 혈류 흐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과하게 드신다거나 장기 복용하시게 되면요, 콩팥 기능을 저하시키고 전해질의 균형을 깨트려서 몸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요, 신장의 과민 반응을 유발해 간질성 신장염이라든지 아니면 2차성 사구체 신염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종류가 한 20여 가지가 되고요. 이름만 보고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염 진통제는요,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서 갑작스러운 콩팥 기능 악화와 관계된 가장 대표적인 원인 물질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풍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에게 처방되어지는 소염 진통제라든지 피부과에서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심한 경우에 처방되는 약 중에는요, 신장에 많은 부담이 되는 진통제가 처방이 되는 경우가 있어 보통은 2-3일 정도만 아주 짧게 복용하시도록 처방이 되어지는 의약품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게 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라면 약사분에게 이 약의 특징이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를 여쭤보셔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잘 유지되던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서 갑자기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고 한다면
진통제 복용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염 진통제가 심혈관 확장 작용을 하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의 합성을 억제하고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탈수가 있거나 고령이시거나 콩팥 기능이 감소된 사람들은 더욱 괴롭히기 때문에 부작용에 취약한 사람들은 소염 진통제 복용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신장 건강을 신경 쓰고 있으시다면 당장 설탕이 다량 함유된 탄산음료를 끊으셔야 합니다. 2016년 네프롤로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연구 참가자 2232명 중에서 일주일에 당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탄산음료라고 한다면 신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탄산음료 하면 콜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이 많이 함유된 주스들도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어떨까요? 물론 그냥 탄산음료보다는 신장 건강에는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장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2011년 미국 신경학회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요, 여성 참가자 3,318명 중 하루에 다이어트 탄산음료 드시는 사람이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전 영상 중에서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합성 감미료가 들어있는 음료는 괜찮냐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결국 단맛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그 음료를 통해서 섭취하는 당은 적다 하더라도 단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을 통해서라도 그 당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성 감미료를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다음은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생활 습관병들이 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입니다. 신부전 환자들이 급증하는 데는요, 당뇨병과 고혈압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2005년 새로 발생한 말기 신부전 환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당뇨병성 신부전이 38.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혈압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인한 것은 16.9%, 만성 사구체 신염이 14.5%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환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 당분이나 지방이 너무 많거나 거름망이 되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요, 콩팥도 같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미 말씀드린 질환 중에 한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다면요, 식이요법을 꼭 같이 하셔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과 고지혈증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콩팥에 생기는 합병증을 피해가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콩팥의 혈관을 경화시켜서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혈당과 고지방도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콩팥의 혈관에 노폐물을 침착시켜서 콩팥으로의 순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묽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에 신경을 쓰셔야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콩팥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0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콩팥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천수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